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푸른 논 한가운데 자리 잡은 농장. 이곳에서는 몸값 비싸기로 소문난 작물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녀석이랍니다. 상황버섯. 버섯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하우스가 많은데 몇 동 정도 되는 거예요? 총 21동. 21개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약 12만 개의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종균을 배양한 후 3, 4개월가량 키워 여름과 가을 사이 수확을 한답니다. 상황버섯은 이제 물로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면역 챙기는 차원에서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코로나 시기에도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약용버섯으로 분류되는 상황버섯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철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데요. 엄마 이거 버섯물 한잔 하세요. 진하게 우려낸 상황버섯차. 맛이 어떨까요? 아침에 먹으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네. 참나무에 버섯 종균을 배양한 후 키워낸 황금빛 상황버섯. 나무에 붙어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작도나 끌 같은 도구를 이용해 수확한답니다. 나무랑 버섯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 작두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 나무 하나에 평균적으로 한 3kg 정도가 되는데요. 잘 따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0본씩, 3,000개씩 이렇게 꺼내서 자르고 또 위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며칠 정도 수확해야 돼요? 목표는 일주일 정도인데 예, 그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재배하는 상황버섯은 약 5,000여 개. 일일이 버섯을 자르는 작업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데요. 참 좋다. 공평하고. 황금빛깔을 자랑하는 상황버섯. 통통하게 잘 익은 빵 같은 모습이네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쁩니다. 골고루 붙어가지고 상품성이 높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 상황버섯. 자칫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성장을 멈춘다는데요. 고가의 작물인 만큼 수확할 때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라고 있을 때는 이렇게만 살짝만 이렇게 돼도 빨갛거나 손자국이 남거든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최대한 수확할 때 이렇게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잡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예민한 작물이네요. 종균을 배양한 나무를 매달아 놓고 키우는 상황버섯. 수확을 위해선 버섯이 자란 나무를 내려 작도로 자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번 같은 동작이 반복됩니다. 힘들어. 팔이 이게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면 팔이 아파. 나무랑 이제 버섯이 달린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누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병처럼 엘보도 이렇게 오른쪽 팔에 잡히고 예, 힘이 많이 들어요. 작업을 하다 뭔가를 가져오는데 전동 절단기네요. 이건 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자꾸 며칠 쓰다 보니까 날이 잘 안 들어가지고 좀 갈아가지고 하려 해보려고요. 나무에 붙어 자라는 상황버섯 수확.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장비 점검은 필수죠. 반복 작업에 무뎌져 버린 작두의 날을 갈아줍니다.
다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확실히 전보다 더 잘 잘리는 것 같네요. 작두날 갈고 자르니까 어때요? 헐 나지. 훨씬 낫습니다. 힘들어가는 게 좀 덜해요? 예. 하루 수확 목표는 비닐하우스 1개동 약 5천여 개. 보통 6명이 작업하지만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4명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수확 시기가 한여름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작업이 고되다 보니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답니다. 거기다 덥고 습해 금세 온몸은 땀 범벅이 된다는군요. 안에 이제 습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여름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옛날에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는 팬티 하나 입고 다 같이 옷 다 벗고 팬티 하나 입고 들어왔었거든요. 계절은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한여름 더위가 무색할 만큼 온도가 높은데요. 아 시원하다. 그렇지 나도 일이 쉬웠는데. 천국이 왔다 갔다 해. 바깥에는 천국, 안에는 지옥. 아이고 덥다. 좋은 상황버섯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채광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황금빛 버섯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 안에 있다 이렇게 밖에 나오면 어떠세요? 와 시원합니다. 땀이 바로 마르는 느낌이네요. 더위를 이겨내며 수확한 상황버섯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건조시키러 가져갑니다. 건조를 안 시키면은 곰팡이가 와서 상품이 안 됩니다.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수분이 남지 않도록 잘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온도 한 50도에서 55도 사이 해가지고 15시간에서 16시간.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건조가 필요하다는군요. 약 16시간이 지난 후 건조된 상황버섯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구워진 빵처럼 황금빛 그대로 건조됐네요. 상황버섯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분류해줍니다. 몇 가지로 선별해요? 지금 약 10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스럽게 이렇게. 널쩍하니 둥근 모양일수록 상품 가치가 높다는군요. 몸이 아파도 수확할 때는 재미있어요. 병원 가가 주사 맞고 침도 좀 맞고 또 관리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은 재미있고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기운이 쫙 빠져갖고 그냥 하기 싫어지고. 올해는 노력한 만큼 작황이 좋으니 기운이 난답니다. 고온에서 자라는 작물인 상황버섯은 날씨가 추워지면 휴지기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아버지에 이어 상황버섯 재배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 같이 와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완전 피땀 흘려서 일을 하시는데 그 도매상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면 1년 동안 뭐 남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20대에 뛰어든 상황버섯 농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농장을 일궈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농장을 크게 키워오고 농장 자체는 저의 피와 땀과 열정이 담긴 그런 곳이라 생각됩니다.
황금빛 상황버섯은 노력과 땀으로 이뤄낸 귀한 결실인 셈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수확 후 건조를 끝낸 상황버섯은 하나하나 일일이 솔로 문질러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곰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소를 가지고 제가 제거를 합니다. 아, 또 하얀가요? 예.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선별한 후 버섯 주변에 남아있는 균사나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손질을 끝내고 나면 일정한 무게에 맞춰 포장을 한답니다. 아침에 네. 4시 반부터 한 게 이거밖에 못 됐어요. 하루에 한 5, 60개 정도 합니다. 박스로. 많이 못하네요. 못합니다. 많이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싹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다 보니 하루 출고할 수 있는 양도 제한돼 있는데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상황버섯을 일정한 무게로 맞추는 일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벼우니까 무게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네. 그쪽으로 정확하게 달려면은 여러분 버섯을 들었다 놨다 자꾸 해야 돼요. 하나의 상품이 나오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작업. 하지만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정성껏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황금빛 상황버섯.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더 보람을 느끼는 거겠죠. 여름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버섯이 나와서 포장하면은 굉장히 흐뭇하고 좋습니다.